지원 아이돌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동작은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공부도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몇 가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저 기릿은 오늘 오전에 좀 시간 내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미래기술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뭐 신기했던 거 몇 가지 영상을 찍었으니까 기리분들도 뭐 직접 가봤다는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나 이게 좀 지루하시다 그렇다면 2분 뒤로 넘겨서 그 다음 내용부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구에서 FIX2025라고 하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ICT 융합, 로봇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시가 되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사실 뭐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대구 근교에 사신다면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타이어 위치를 측정하고 차의 크기를 측정해서 첫 번째 로봇이 뒷바퀴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바닥도 한번 봐주시면 바닥에 어떠한 QR 마커나 마그네틱 레일이 없습니다. 오토노머스 레벨4 자율주행 레벨 4에서 완전한 AMR 로봇입니다. 이제 로봇이 팔을 펼쳐서 타이어를 드는 방식입니다. 타이어 리프트 방식에 잘 주차를 보시고요. 참, 여러분이 그 서 계시는 벽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기대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가 되게 로봇이 구간별로 속도가 굉장히 다르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서 얘가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보다 훨씬 빠른 것 같은데? 지원계 아이돌 지원 아이돌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동작은 쿵푸 동작으로. 자, 여러분들을 만나. 자, 첫 번째 블루 바로. 다음입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을 하는 노타라는 기업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쓱 보고 얻어먹도록 할게요. 자, 노타입니다. 오늘부터 미래에셋 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원 및 전력을 더 적게 들이면서 작동하게 만드는 AI 경량화, 최적화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GPT나 그런 거 쓸 때는 그냥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큰 거기서 땡겼으니까 상관없지만, 하지만 이제 뭐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우리가 정말 많이 쓸 스마트 글라스 그런 곳에서 사용하려면은 AI도 경량화가 되어야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광받을 기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평가가 너무나 좋습니다. 2,300건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경쟁률도 거의 뭐 최상이죠. 1,058대 1이 나왔으며 공모가는 상단인 9,100원의 확정, 그리고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은 92%가 상단 이상을 써냈고요.
마지막으로 의무 확약도 무려 60%, 사실상 내가 이 주식을 한 개라도 더 받기 위해서 기관들이 달려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번에 명인제약 기억나시죠? 그때 그 친구도 시가총액이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확약이 무려 60%나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시가총액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의무 확약은 똑같아서 그때 명인제약 2배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 친구도 최소 2배 상승 출발하지 않겠나? 또 몸이 가벼우면 좀 더 많이 올라가서 좀 높게 잡으면 한 3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이제 만원에서 2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균등 물량이 36만 4천 주더라고요. 운 좋으면 2개까지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2개 받는다 최대 4만원 정도의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미래에셋 증권에서 진행하거든요. 당연히 청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까먹지 마세요. 다음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도 팔지 마라. 자, 전일 미국 증시는 미중 갈등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자극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분위기가 나쁘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이나 이를 통해서 제작된 제품을 사실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안 쓰는 제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러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엄청나게 큰 규제를 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트북, 항공기, 엔진 등 여러 제품들이 규제 대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러면서 G7과의 공조도 고려 중이라는 등의 발언을 재무장관이 하기도 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이러한 걱정에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에이펙을 앞두고 이제 협상을 앞두고 조금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진짜 트럼프는 이 아저씨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은데요. 또 트럼프는 푸틴이랑 만나지 않겠다며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기존에 원래 회동을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협상이 잘 안 된 건지 회동을 취소했으며 또 동시에 러시아 에너지 부분에 추가 제재를 바로 꺼내는 모습까지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저씨입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실망스러운 실적.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12%나 매출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좀 아쉽게도 순이익은 나빴습니다. 전체 순이익이 작년보다 37%나 급감했다는 소식. 자, 그렇다면 이익이 나빴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관세, 또 구조조정 비용,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은 늘었으나 순이익은 꽤나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는 시간 내에서 하락 마감했다고 하네요. 오늘 저녁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실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미래 아니겠습니까? 미래.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금 실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테슬라 어떤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내년 2분기부터 사이버캡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작한다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로보택시에는 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올해 만에 중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에 시연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 와중에 설레발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음 버전은 너무 로봇 같지 않아서 당신들은 이 옵티머스를 찔러 볼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했어요.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건데 실제로 그럴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곧 머스크가 옵티머스랑 같이 춤을 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과연 테슬라는 또 이러한 계획들을 다 잘 지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원전주가 하락 중. 요즘 미국에서 원전주의 상태가 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제 SMR 관련주인 오클로가 12%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또 뉴스케일 파워도 13%나 폭락했다고 하고요. 왼쪽에 오클로의 차트를 봐도 이번 주에 좀 하락폭이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200달러 근처까지 갔던 주가가 어느덧 12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AI 확산에 따른 전력 부족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던 원전이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이유는 차익 실현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계약 등이 없는데 이건 너무 과도한 기대감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얼마 전 기술주와 성장주의 어머니 캐시 우드도 오클로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타나며 이건 고평가인갑다 이러한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이제 SMR은 진짜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학겜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원전주를 줍줍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고 오른쪽으로 기어갈 때 줍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하지만 이 와중에 우리나라 원전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봉을 보시면 한전기술은 이번 주에 오히려 오르는 모습,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주에 하락폭이 그렇게 큰 모습은 아니죠. 지속적으로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차트다 보니까 미국과 다르게 조금 더 안정적인 차트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미래를 준비 중. 트럼프가 또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또 뭘 인수하는데 하고 봤더니 바로 양자컴에 지분을 넣겠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그 다음에 디웨이브 퀀텀 여기에 지원금을 주고 그 대신에 지분을 받는 구조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보조금의 규모는 1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구글은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 알고리즘을 구현했다는 이야기도 꺼내면서 양자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양자도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2차전지 끝나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엑스게이트, 한국첨단소재 등 이런 기업들도 올해 초에 정말 뜨거웠다가 많이 조정받았고 다시 달려나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엑스게이트가 참 뜨겁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양식품 계속 성장할게요. 삼양식품의 기대감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어요. 왼쪽에 보다시피 150만원 그거를 돌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덧 130만원까지 하락한 모습.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3분기 실적 걱정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수요는 견조하다고 하고요. 또한 27년 중국 공장 가동 이벤트 여기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2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밀양 공장 가동하니까 삼양식품 더 오른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 많이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삼양식품은 면비리아가 되어 하늘 위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국 공장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밀양 공장도 큰 이벤트지만 중국도 매우 크지 않겠습니까? 중국으로의 영업이 확장된다는 것도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기에 다올투자증권의 목표가를 여전히 180만원 유지했다고 합니다. 과연 삼양식품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제 공부했던 농심도 같이 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일단 우리는 동결합니다. 오늘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금통위에서 하는 기준금리를 동결 및 연내 동결 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증권은 다음 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고 완화 기조가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맞긴 한데 부동산 때문에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아마도 각 보고 1회 정도 인하를 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빠르게 부동산이 잡혔다 그렇다면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 그때까지도 잡히고 있지 않다면은 금리 인하가 계속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창용 총재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은 수준이다 라고도 평가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야기는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반면 주식시장은 최근 유동성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국제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버블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창용 총재도 그리고 정부도 부동산으로 갈 자금을 주식으로 계속 옮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죠. 다만 AI 섹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버블 논란이 나오는 만큼 조정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짧게 답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대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AI 섹터, 야, 몇몇 기업들은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야, 진짜 뭐 하루에 5%씩 계속 올라 버리니까 쉽게 손을 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하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파티가 끝날 때쯤 그때가 이제 가장 재밌긴 하지만 언제 파티가 끝나고 갑자기 아수라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출입구 근처에서 놀자 이런 말이 있죠. 기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가 출구일까요? 다음입니다. 전력 3사 3분기 호실적.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3사가 3분기 호실적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일 실적을 발표한 LS일렉트릭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9%, 영업이익이 51%나 증가했는데요. AI로 인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의 실적도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HD현대일렉트릭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매출은 마이너스 2%, 영업이익은 플러스 7%, 순이익은 플러스 17%로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오늘 주가 7% 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증시도 안 좋은데 대박이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리 가격도 심상치 않다.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전선주가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전선주도 봐야겠네요. 또다시 전력 설비 기업들 전부 다 불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은 톤당 1만 달러, 왼쪽에 보다시피 1만 600달러인데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 1만 달러 위에서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왼쪽 차트를 보다시피 장기간 1만 달러 위에서 머무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보다시피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1만 달러가 뭔가 천장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바닥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구리 가격의 특이점은 이겁니다. 미스터 코퍼라고 불리면서 경기가 좋을 때 구리 가격이 오르는 게 보통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AI발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의 산업이 커지면서 경기와 무관하게 비싸다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이 산업이 지금 더 커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구리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여기서 글로벌 경기까지 좋아진다면은 야 이거 금, 은 다음은 구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구리 관련주도 관종에 넣어놔야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리카충부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